자연건강TV입니다.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듣는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연건강TV는 광고보다 경험과 원리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완연한 겨울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거울 앞에 서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특별히 살이 찐 것도 아닌데 턱선이 흐릿해 보이고 볼살이 아래로 힘없이 내려앉은 느낌. 예전 사진을 보면 분명히 달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게 바로 콜라겐 보충제입니다. TV에서 좋다니까, 약국에서 권하니까, 주변에서 효과 봤다니까 한 통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제품을 사서 몇 달씩 꼬박꼬박 드셨을 겁니다. 아침 공복에, 저녁 잠들기 전에 물 온도까지 맞춰가며 정성껏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주름이 눈에 띄게 펴졌나요? 처진 피부가 다시 올라왔나요? 아니면 기분 탓인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제품이 싸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콜라겐 보충제에 더 이상 돈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피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진짜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먹는다고 늘어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말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콜라겐을 먹어야 콜라겐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콜라겐을 통째로 흡수해서 피부로 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먹어도 우리 몸은 그것을 전부 잘게 쪼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다시 콜라겐을 만들지 말지는 전적으로 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벽돌을 아무리 많이 집 앞에 쌓아둬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시멘트가 없고 설계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콜라겐도 똑같습니다. 재료만 던져준다고 피부가 알아서 탱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콜라겐은 외부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60대, 70대 이상이시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점점 멈춰간다는 점입니다. 공장이 멈췄는데 원료만 계속 들이붓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5가지 진실은 피부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혈관, 관절, 뼈, 근육까지 이어지는 전신건강 이야기입니다. 피부는 단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창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왜 비싼 콜라겐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듣듯 편하게 들으시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하나씩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콜라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은 많이 먹는다고 그대로 피부로 가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보충제를 바꿔가며 돈만 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족발이 콜라겐에 좋다, 닭발이 피부에 좋다, 그래서 열심히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콜라겐은 이와 장을 거치면서 전부 잘게 분해됩니다. 콜라겐이라는 이름표는 그 순간 사라집니다. 글리신, 프롤린,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 조각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아미노산들을 과연 다시 콜라겐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작업은 아무 때나 아무 조건에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콜라겐을 만드는 일종의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공장은 멈춰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단백질입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콜라겐의 기본 재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형태로 꾸준히 공급되느냐입니다. 하루 이틀 족발을 먹는다고 해서 콜라겐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몸은 단백질을 항상성의 관점에서 관리합니다. 매일 조금씩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구조물 재건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비타민C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완전히 놓치고 계십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에 좋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비타민C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을 서로 엮어 단단한 섬유 구조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료는 있는데 서로 붙지를 않습니다. 벽돌은 쌓여 있는데 시멘트가 없는 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데도 피부가 푸석해지고 잇몸이 약해지고 멍이 잘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비타민 C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조건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이 피부에 좋다고요? 하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콜라겐 공장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연료입니다. 비타민C를 포함한 여러 영양소는 지방이 있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재료가 공장 문 앞에서 그대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음식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족발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어야 하고 기름기 없는 식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곁들여야 합니다. 이 조합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몸은 지금 콜라겐을 만들어도 되겠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도 나이가 들면 공장의 속도 자체가 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의 현실입니다. 특히 70대 이후가 되면 콜라겐 합성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같은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뭐 먹으면 바로 티가 났는데 이제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장이 낡았다고 해서 완전히 폐쇄된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재료를 넣는 방식이 아니라 공장을 다시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멈춰가는 콜라겐 공장이 왜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멈추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아니라 몸 전체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마음이 불편해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써도 계속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는 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70대 전후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소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와 달리 위산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위산은 단순히 음식을 녹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몸이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보충제를 먹어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은 흡수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는 결국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먹는 건 많은데 남는 게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저 분자 콜라겐을 찾습니다. 분자를 작게 쪼갰으니 흡수가 잘 될 거라 기대합니다. 광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저분자라고 해도 흡수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아미노산만 불균형하게 흡수되면서 몸이 콜라겐 합성을 위한 신호 자체를 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항상 전체 균형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휘발유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경유를 넣어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콜라겐 섭취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피부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기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혈관, 관절, 뼈, 근육 순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콜라겐은 이 모든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본 골조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벽이 얇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들고 어지럼증이 잦아집니다. 관절 연골이 약해지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먼저 아파옵니다.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조직이 약해지면 넘어졌을 때 예전보다 훨씬 크게 다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의 신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몸속 콜라겐 공장이 거의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충제를 계속 바꿔도, 용량을 늘려도,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조건만 맞으면 다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은 더 좋은 보충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멈춰버린 콜라겐 공장에 다시 전원을 넣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연스럽게 해오던 방식, 하지만 현대인들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그 해답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앞에서는 왜 콜라겐 보충제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공장이 멈추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답은 의외로 아주 소박한 곳에 있습니다. 약국 진열대가 아니라 우리 밥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콜라겐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저분자, 흡수율 같은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도 피부가 질기고 뼈가 단단하고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매일의 식사로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대 곡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슈퍼푸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오던 평범한 곡식들입니다. 이 곡물들의 역할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멈춰가던 콜라겐 공장에 다시 시동을 거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을 가진 곡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성분이 라이신입니다. 라이신은 콜라겐 구조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벽돌을 쌓을 때 그냥 올려놓는 것과 모르타르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라이신이 부족해지면 콜라겐을 만들어도 쉽게 무너집니다. 퀴노아는 이 약해진 구조를 다시 붙잡아주는 기초 재료입니다. 두 번째는 기장입니다. 기장은 요즘은 잡곡 취급을 받지만 예전에는 몸이 허약할 때 꼭 먹이던 곡식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장에는 구리와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일종의 공구 역할을 합니다. 재료가 있어도 도구가 없으면 조립이 안 됩니다. 구리는 콜라겐 섬유를 단단히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아연은 그 과정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장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피부뿐 아니라 관절이 덜 뻣뻣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메밀입니다. 메밀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소화 잘 되는 곡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밀의 진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메밀에 들어있는 루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루틴은 약해진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잘 만들어도 그것이 필요한 곳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메밀은 이 전달 경로를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라는 길을 넓히고 단단하게 만들어 콜라겐과 영양소가 피부 끝, 관절 끝까지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 곡물은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퀴노아는 재료를 공급하고 기장은 조립을 돕고 메밀은 전달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드는 비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몸이 다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멈췄던 공장은 아주 느리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몸이 이미 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무시하고 지나쳤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아니라 손톱과 멍 자국에서 먼저 나타나는 아주 솔직한 경고들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피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주름은 좀 있지만 다 나이 들면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있고 조명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 조용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피부 문제로 연결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피부보다 먼저 반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톱과 혈관입니다. 이 두 곳은 변화가 아주 솔직합니다.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먼저 손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손톱이 단단해서 깎을 때 딱 소리가 났는데 요즘은 얇고 잘 휘어지지 않으십니까? 양말을 신다가 서랍을 열다가 툭 하고 부러지는 경우도 많아졌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손톱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손톱을 지탱하는 콜라겐 구조와 미네랄 공급이 동시에 부족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손톱은 몸에서 콜라겐 상태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피부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손톱이 얇아지고 갈라진다면 이미 몸속에서는 구조를 유지하는 힘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상처 회복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긁힘이나 베인 상처가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작은 상처 하나가 열흘, 보름씩 가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이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콜라겐은 상처를 메우는 기본 골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늦어지면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경험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멍입니다.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팔이나 다리에 보랏빛 멍이 생겨 있는 경우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예전보다 멍이 더 잘 들고 색도 진해지고 오래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건 혈관 벽이 얇아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혈관 벽을 지탱하는 것도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혈관은 종이처럼 약해집니다.
작은 압력에도 터지고 그 결과가 멍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고입니다. 손톱, 상처, 멍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더 이상 충분한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부 문제를 넘어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넘어졌을 때 멍이 크게 듭니다. 관절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지면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구조가 느슨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콜라겐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콜라겐을 만들도록 몸을 허락하느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 중 딱 한 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황금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하루의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무 때나 콜라겐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는 시간과 만들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이것저것 챙겨 드시면서 왜 변화가 없을까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낮 동안에는 주로 쓰는 쪽에 집중합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소화하고 버티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구조를 새로 만들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콜라겐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밤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대는 몸 전체가 재생 모드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피부, 혈관, 관절 모두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문제는 이 황금 시간에 공장이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은 아주 냉정합니다. 쓸 재료가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저녁이 부실하면 밤 시간은 비어버립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저녁을 대충 드시거나 아예 건너뛰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될까봐, 살이 찔까봐, 잠이 안 올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콜라겐 공장을 더 빨리 멈추게 만듭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혼합 곡물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키노아, 기장, 메밀을 섞은 밥은 밤 시간에 콜라겐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아주 안정적으로 맞춰줍니다. 단백질은 천천히 아미노산으로 풀리고 미네랄은 밤새 조용히 작동하며 혈관은 그 재료들을 필요한 곳으로 전달합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반찬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파프리카나 나물, 김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올리브오일 한 숟갈이나 견과류 한 줌 정도의 지방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면 몸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새벽 1, 2시에 잠들면 황금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늦어도 11시 전후로 몸을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더라도 불을 끄고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재생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아주 미묘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톱이 덜 부러지고 멍이 옅어지고 아침에 얼굴이 덜 푸석해집니다. 몸이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콜라겐은 급하게 만들수록 부실해지고 천천히 만들수록 단단해집니다. 밤 시간은 그 천천한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을 어떻게 일상 습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부터 바꾸는 게 가장 현실적인지에 대해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새로운 걸 잔뜩 추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을 정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콜라겐을 위해 특별한 것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충제 하나로 해결하려 했던 생각, 단기간에 확 바뀌길 바랐던 마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콜라겐 합성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C, 그리고 건강한 지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꾸준히 부담 없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루에 완벽하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에 한 번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 흐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는 기존 식사를 크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드시던 밥과 반찬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대신 저녁 식사만큼은 조금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몸이 쓸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혼합 곡물 밥은 매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피부 음식이 아니라 몸 구조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피부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몸속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달이 느려집니다. 하루 종일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밤에 잠들기 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물 한 컵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멍이 자주 생기거나 상처 회복이 느려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시작 신호입니다. 몸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는 신호조차 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한 달 만에 달라지길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는 습관은 피부 한 겹이 아니라 몸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콜라겐을 늘린다는 말 대신 몸을 다시 쓰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더 사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 믿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콜라겐은 비싼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허락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오늘 밤 잠드는 시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접근에 대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가장 궁금해하셨을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는 알겠는데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먹는 양도 소화 능력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몸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맛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예전보다 밥이 잘 안 들어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한 실수가 그래도 건강을 위해 더 먹어야지 하며 억지로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소화 부담만 키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보다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 그릇 가득 먹기보다 작은 양이라도 재료가 맞는 식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퀴노아, 기장, 메밀이 섞인 밥을 소량으로 드시고 비타민C가 있는 반찬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양이 아니라 조합에 반응합니다. 다음은 속이 자주 더부룩한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곡물은 속이 불편하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밥을 질게 하거나 죽처럼 조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료라도 소화 형태를 바꾸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콜라겐 공장은 무리한 상황에서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우가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생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식사보다 먼저 수면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음식, 강한 조명, 스마트폰 사용 같은 요소들이 밤 재생을 방해합니다. 완벽하게 깊은 잠을 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끄고 몸을 눕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콜라겐 합성은 의식이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콜라겐 보충제는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대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보충제는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 역할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졌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고가 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운동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콜라겐이 늘어나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과하지 않은 움직임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근육에 가벼운 자극을 주면 몸은 구조를 보강할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분해 신호를 키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몸이 편안한가, 무리가 없는가. 콜라겐은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합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장, 과로, 불규칙한 생활은 콜라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정답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활 안에서 가장 부담 없는 방향을 찾기 위한 지도에 가깝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착각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믿지만 오히려 콜라겐을 빼앗아가고 있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 하지만 이 챕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흔한 착각 하나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덜 먹고 기름진 것 피하고 단 것 안 먹고 저녁도 가볍게 하면서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 태도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줄이는 건강이 오히려 몸을 더 빨리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겐은 절제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지나친 결핍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습관입니다. 기름기 없는 식사가 몸에 좋다고 믿고 국물에 떠 있는 기름도 걷어내고 견과류도 살찔까봐 멀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 자체가 떨어집니다.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에 들어와도 쓰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을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고기 먹으면 체할까봐, 소화 안 될까봐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 식사가 밥과 김치, 국으로만 끝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곡물을 먹어도 구조를 만들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피부는 겉에서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화장품을 바꾸고 마사지를 하고 시술을 고민하지만 정작 안에서 무너지는 구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쌓아둘 여유가 없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몸은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쓰느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 남겨두느냐. 이 선택에서 밀리면 콜라겐은 늘 뒷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바쁜 생활, 긴장된 마음 상태,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 속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여유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덜 죄책감 갖고 조금 더 편안하게 먹고 자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그 어떤 고가의 제품보다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오늘 이후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향만은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예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콜라겐을 너무 오랫동안 상품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무엇을 사야 늘어나는지, 어떤 제품이 더 흡수가 잘 되는지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콜라겐은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만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라겐은 먹는 순간 피부로 가는 물질이 아닙니다. 잘게 쪼개진 재료가 몸에 들어와 조건이 맞을 때만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C, 건강한 지방, 그리고 그 재료들이 밤 시간에 조용히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생활 리듬입니다. 멈춰가던 공장을 깨우는 방법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퀴노아, 기장, 메밀 같은 소박한 곡물, 재료를 채우고 조립을 돕고 전달을 책임지는 역할을 나누어 맡은 음식들입니다. 이 곡물들은 피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잘 부러지는 손톱, 늦어지는 상처 회복, 이유 없이 생기는 멍 자국.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밤의 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복구 작업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을 비워두지 않고 조용히 재료를 준비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도였습니다. 줄이기만 하는 건강, 참기만 하는 관리, 죄책감 속에서의 식사는 콜라겐을 만들지 않습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여유가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구조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한 끼, 잠드는 시간 30분, 물 한 컵, 이 중 하나만 바꿔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몸은 작은 신호에도 아주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달에 또 다른 보충제를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조금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자연건강TV는 앞으로도 이렇게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을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 함께 들으면 좋을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건강TV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